맹모 아래 맹자 있고 사임당 밑에 이 있다. 사임당 클래스 설민석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신병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박사님 오늘은요. 네, 주제가 네, 독서가 되겠습니다. 네, 독서. 예, 이게 그 슈퍼리치, 우리 아이 그 슈퍼리치 만드는 법 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책을 읽는 것과 네, 슈퍼리치가 되는 것이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뭐 영향을 안 주는 데가 없죠. 네. 모든 곳에 다 영향을 주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키 크는 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쵸. 뭐 피부를 좋게 해주는데, 뭐 잠을 잘 자게 해주는데, 성장을 잘하게 온갖 군데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각의 음식을 주는 것이 책을 읽는 거예요. 생각의 음식. 네, 그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이제 주는 것이 이 책의 효과, 독서가 되는 의식이네요, 의식. 의식이 되는 거죠. 예, 배에는 음식을, 네, 머리에는 의식을. 그런 게 되는 네. 게 되겠죠. 어떤 사람, 뭐 슈퍼리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항상 어딘가에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서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한테 온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네. 만약에 의사결정 잘못 이루어지면 손실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지금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의 좌우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좌우명이요? 예, 스티브 잡스의 좌우명이 여러 가지인데 제 기억이 아주 제 기억을 탁 잡고 있는 좌우명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스티브 잡스의 인생의 좌우명이 이런 게 있어요. 저급한 예술가는 복사하고 네.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복사한다. 이 얘기는 저쪽에서 한 것을 내가 가져갔는데 네. 저쪽이 원본이고 내가 복사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급한 비즈니스맨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가 버려서 영어로는 스틸이라고 말을 써요. 스틸. 가져가 버려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항상 자기가 만들어낸 그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네. 또 신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마치 그 카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훔쳐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듯이 완전히 가져가서 새로운 모양으로 보이게 재구성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이야기에서 내 인생의 좌우명이다 라고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게 저급한 예술가는 카피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아니라 피카소가 한 말이더라고요. 이 말도 피카소가 한 말을 가져간 거예요. 그 인생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스틸이에요. 무언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가는 건데 그분의 또 다른 특징은 but not from you. 하지만 나로부터 가져가는 건 안 돼. 이게 아주 재밌는 관점이죠. 네. I steal, but not from me. 나는 무언가를 훔치지만 네. 나로부터 훔쳐가는 거는 허용할 수 없어. 박사님도 많이 훔치는 거 잘 아는데.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거 다 어서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그게 가져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 수많은 분들의 심장을 훔치는 심 스틸러.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피카소도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원래 그 인상파로 시작을 했는데 후기 인상파죠. 네. 이제 그 어렸을 때 10대 때 피카소 그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워낙에 그림 잘 그리는 분인데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림의 대부분은 그 인상파의 그림입니다. 뭐 르누아르, 뭐 온갖 뭐 세잔, 웬만한 그림은 다 인상파거든요. 근데 인상파 그림 얘기가 나왔으면 갑자기 딴 얘기 같긴 한데 인상파는 그 빛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빛이 쫙 떨어지는 순간이 아주 아름다워서 그게 아주 인상적이다. 그래서 인상파거든요. 근데 피카소가 자기보다 선배들이 너무나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카피를 해봤자 내가 명함을 못 내밀겠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 선배님들로부터 배운 그림의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조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 그 큐비즘, 입체파가 나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이 피카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다빈치는 이런 말을 씁니다. 벽돌 사이의 금까지도 스케치하라. 네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겠다 착 앉아가지고 일필휘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벽돌 사이의 금도 스케치해놓고 머리카락도 스케치해놓고 근육도 스케치해놓고 그러니까 그림의 데이터베이스를 스케치북 안에 쫙 모아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네 그림의 완성형을 만들기 위한 부속으로 사용하라.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미술사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적 관점으로 만든 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그분의 개념을 피카소가 가져서 저급한 예술가는 카피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거를 비즈니스 상태로 가져간 게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면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선조 혹은 선배 네. 혹은 선험자들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네. 훔치는데 네. 그 훔치는 게이트가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항상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어딘가에서. 자, 그래서 지금 독서 얘기로 들어오면은 두 가지 이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다독이 중요할까, 정독이 중요할까? 어렵다.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건가,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건가? 어떤 게 더 우선될까요? 많이 보는 게 우선합니다. 왜 그러느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이 많아지잖아요. 양이 많아지면은 이 자체의 작용에 시너지 작용에 의해서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보의 양을 많이 접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그 초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정보를 많이 접하는 거, 다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저번에는 공룡을 마스터할래. 그러면 공룡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거고 난 뭐 연극을 마스터할래. 그럼 연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거고 이게 모이다 보면 저절로 목적의식에 의해서 양이 어느 순간 질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부분이 에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읽잖아요. 짧게라도 자기가 그날 얻은 레슨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기들은 다독하시고 할 때마다 마디를 지어야지 돼요. 그냥 읽었어 끝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얻은 레슨,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뭔가 꼭 정리하십시오. 이 정리를 한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제 박사학위 전공이 그 인지심리학이거든요. 인지심리학에서 사람의 기억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그 기제가 조직화예요. 조직화라는 것은 기존에 저장해 놓은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조직화하는 거예요. 이 조직화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생각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상처난 것이 이렇게 아물 때 봐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아무는지도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얘가 이렇게 아물어 있잖아요. 예. 그러는 거 뭐냐? 기존에 있던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가 살 아물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기록하고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은 다른 기억의 체계로 진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떠올랐어요. 이런 분들이 많죠. 예. 대부분이 다 그래요. 네. 뭐 그 유레카 이런 것도 그냥 뭐 갑자기 금의 비중과 질량과 물의 질량을 처음부터 계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물에 들어갔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질량이 있겠구나. 질량은 부피로 계산이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고 외친 게 유레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독하고 필요한 것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가 조직화되어집니다. 예.
organiza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1번, 다독하세요. 다독하세요. 2번, 레슨을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그것만 하셔도 한 1년 정도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는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하시는 게 21세기, 22세기 앞으로 이 창의력,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몸의 베개, 몸에서 익혀놓아야 될 진짜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도 촌철살인 네, 네네. 강의가 아니었나 저기 혹시 저기 티슈 있나요? 귀에서 좀 피가 나서 워낙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셔서 피가 나네 지금. 정말 우리 실생활에 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알찬 가르침 주신 신명철 박사님께 오늘도 다 같이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인사이트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